근데 대부분의 흙 속에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비활성 철분입니다. 비활성이냐 활성이냐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은 미네랄이냐 산 미네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미네랄은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그냥 미네랄이에요. 그냥 생명이 없는 미네랄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분자 구조식이 형성이 되면은 생명이 있는 미네랄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이 비활성 철분이나 미네랄을 빨아들이면은 햇볕을 받아서 포토신테시스라고 하는, 포토신테시스,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 생명이 없는 미네랄이 생명이 있는 미네랄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상추를 먹거나 시금치를 먹거나 토마토를 먹거나 그러면 그 안에는 활성 미네랄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거를 좀 더 제가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의 세포는 내막, 외막이 있는데, 이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확대해서요, 세포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세포 외막은 투가막이에요. 투가막. 그리고 내막은 반투가막이에요. 그런데 투가막은요, 활성 미네랄이나 비활성 미네랄을 다 통과시켜요. 근데 세포 내막은 반드시 활성 미네랄만 통과시키고 비활성 미네랄은 통과를 안 시켜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의학서적에 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반투가막은요, 선택적 펌프 작용을 해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물을 마시든지 어떤 형태의 음식을 먹든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건 안 들여보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 속에나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생명이 없는 미네랄이죠. 그럼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디까지는 가요? 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가서 세포 안에는 안 들어가고 세포 외막, 내막 사이에 찌꺼기로 남아요. 이것이 찌꺼기로 남아요. 찌꺼기로 남아가지고 이것이 담낭 안에 많이 쌓이면 담석증이 되고, 이게 눈에 막을 형성하면 백내장, 녹내장이 되고, 심장 판막의 발부에 2,000판, 3,000판에 미네랄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응어리가 지면은 판막증이 되고, 이게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되고, 골관절염. 이게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되고, 방광에 쌓이면 방광 결석이 되고,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 대부분의 성인병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으면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제요? 물속에. 그러니까 저 말은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이니까 해답이 되셨죠? 아직도 해답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물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흙 속에나 물 속에 미네랄이 잔뜩 들었죠. 근데 그 미네랄은 무엇의 음식입니까? 식물의 음식입니다. 옳습니다. 식물의 음식이고, 그래서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식물이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식물에게는 증류수만 주면 죽습니다. 음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나 동물은 어디서 음식을 먹습니까? 식물이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으로 바꿔놓은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광우병 문제가 뭡니까? 광우병 이야기가 뭐예요? 주요 이유가 프리온 단백질 문제죠. 그러니까 광우병은 주요 이유가 있냐면, 소는 뭐만 먹고 삽니까? 원래 풀만 먹고 사는데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먹다 남은 고기 쪼가리, 뼈 쪼가리 이것이 들어가니까 풀만 먹던 소가 고기를 먹으니까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의 세포가 구멍이 막 뚫려서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으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광우병이에요. 사람도 식물이 만들어놓은 활성, 살아있는 미네랄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살아있지도 않는
비활성 미네랄을 계속 먹으면 여러 우리 몸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각종 병이 생긴다 이거예요. 고혈압도 생기고 또 심장병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각종 암도 생기고 각종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활성 미네랄은요,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거울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울에다가 그 빗물 한 방울, 증류수 한 방울, 제가 대학에 있는 수돗물, 이 샘물이에요. 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먼지가 안 묻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증류수는 흔적이 하나도 없고 우리 샘물은 눈에 탁 들어오게 흔적이 생겨요. 한 방울에. 물을 떠가지고 유리컵이나 유리병에다가 담아놓으면요, 증류수는 1년, 10년을 가도 미끌미끌한 게 안 낍니다. 하나도. 근데 일반 이제 수돗물은요, 2, 3일 지나면 미끌미끌하게 낍니다. 그게 미네랄 찌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망막에 계속 쌓이면은 백내장, 녹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포막에 이렇게 쌓이면은 세포 안에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쥐가 나기도 하고 또 마암이 걸리기도 하고 각종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체내 미네랄을 빼앗아 간다, 이 말도 어떻습니까? 증류수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 유익한 활성 미네랄은 절대로 안 뺏어갑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에 안 뺏어가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병의 원인이 되는 무기 미네랄만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럼 보십시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물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이 자체가 잘못된 출발입니다. 물은 영양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양학 책도 물이 영양 설명된 책, 6대 영양소가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 물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냥 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가는데,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찌꺼기를 남겨놓고 병의 원인을 주고, 어떤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가면서 찌꺼기를 씻으니까 치료하는 물이 되고,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확하죠?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될지, 우리가 이런 설명을 우리 백성들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답이 되셨죠? 이거는 미네랄이 없으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우리 몸의 미네랄을 빼앗아 간다, 나쁜 것만 빼앗아 가니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죽물이다, 이거는 답이 간단합니다. 물이 끓이면 죽습니까? 오염되면 죽습니까? 자, 여러분 좀 마십시오. 물을 끓여도 죽는 게 아닙니다. 물을 100번, 1000번 끓여도 물은 물입니다. H2O. 예? 근데 물은요, 죽는다라는 말은 오염된 물을 죽는다고 말합니다. 물을 끓이면 죽는다라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이 오염된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각수. 이거는요, 어떤 물이 미지근하면 오각수가 되고 차가우면 육각수가 됩니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육각수라도 물이 따뜻해지면 오각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혀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것은, 물을 끓이면 산소가 없다, 물을 끓여버리니까 산소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대답이 간단합니다. 물 하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화학 기호로 하면 H2O. 물을 100번 끓이면 이것이 안 됩니까? H2만 됩니까? 물은 언제나 H2O입니다. 100번, 1000번 끓여도 물을 구성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물이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물이 안 됩니다. 물을 끓이면은 산소가 없어진다는 말은 저런 면에서는 안 맞는 말이고, 이런 면에서는 옳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물을 구성하는 산소 말고 물 속에 스며드는 산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용존산소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BOD라고 말합니다. BOD. 이거는 Biologic Oxygen Demand, 생리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물 속에 어떤 썩는 물질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패시키고 썩히기 위해서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야죠. 물속에 부패 물질, 오염 물질이 많아지면 스며드는 산소가 많아집니다. 그럼 물에 이끼가 끼고 물이 오염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 BOD 기준이 ppm 이상 되면 오염된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BOD 수치가 낮아질수록 오염이 안 된 물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끓이면은 용존산소, BOD 수치가 다 달아나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집니다. 이런 점에서는 맞는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BOD 수치가 없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면 산소가 달아난다라는 말은 물을 구성하는 산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스며있는 산소, 물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산소를 없애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는 심장병을 악화시킨다. 이 연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TDS 수치가 낮은 물을 연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경도가 높은 물을, 뻣뻣한 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을 연수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물로나 세탁물로 뻣뻣한 물, 비눗물이 응어리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소금을 집어넣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 수도꼭지 한 가정에 만드는데 9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소금을 넣어주면 물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을 연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를 마시면 심장병에 걸리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도가 높은 물에다가 소금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병에 걸리죠. 그런 말이지, TDS 수치가 낮은 물을 마시면 심장병,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연수라는 이렇게 단어, 어감만 똑같은 것이지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하 문제. 증류수는 원래 중성물입니다. 폐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폐하 7 정도 되는데,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이어야 되니까 7.45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혈액의 폐하가. 그런데 증류수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놔두면 폐하가 5.8 정도로 내려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 pH, 수소이온 농도의 기준은 pH 5.8에서 8.5까지 다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